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879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879일 차고요. 네, 오늘 이제 부자의 그릇 재밌죠? 재밌어요. 재밌는 책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야기식이라서 참 그러다가 읽었는데 또 재밌습니다. 읽어봐도 또 재밌어요. 1879일 차, 36페이지 이제 경험. 앞에는 선택,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렇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경험. 돈을 다루는 능력은 키웠는가? 돈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걸 다루는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 돈을 다루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버는 능력은 있는데, 지키거나 다루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또 얘가 도망갑니다. 돈이. 그래서 돈을 다루는 능력은 키웠는가. 네, 여기에요. 네, 37페이지 볼게요. 여유가 없는 상태, 즉 돈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의 판단력은 더 흐려져.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 들지.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전에 자네처럼 서둘러서 돈을 쓰려고 하지.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상태. 근데 그 판단이 딱 나에게 딱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다. 그래서 더 강하게 고집을 해요. 주변 상황들, 모든 것들이. 그걸 참 어, 저는 돈을 어느 정도 버는 능력은 조금 있었더라고요. 능력보다 전에 뿌린 것 때문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른 부분이라서 이거를 이제 공부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어, 능력을 키워가는 것 같아요. 볼게요. 예. 그렇지만 하는 수 없지 않습니까? 여유가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는 걸 뜻하는데요. 영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정신력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노인은 과장되게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로만 보면 분명 맞는 말이야. 하지만 나는 여태껏 쌓아온 경험상 알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다네.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 나랑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갖고 있으면 얘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돈의 의식이 205예요. 돈의 의식이 205. 205인데 이 돈을 지킬 수 있는 에너지가 돼줘야 된다는 거죠. 벌 수 있는 에너지, 지킬 수 있는 에너지. 그래서 근데 어울리지 않으면 돈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볼게요. 자네는 미국의 유명 운동선수 10명 중 6명은 은퇴 후에 자기 파산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미국의 프로 스포츠계는 알다시피 선수들에게 터무니없이 많은 연봉을 지불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현역일 때뿐이야. 은퇴와 동시에 모든 선수의 수입은 끊기고 말지. 그때가 되면 성공한 수많은 선수는 그때까지 모아온 평생 써도 남아도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망설인다네. 개중에는 변한, 변한 상황을 개의치 않고 현역 시절과 똑같이 화려하게 살다가 탕진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그건 수많은 파산 이유 중 하나에 불과하지. 왜냐하면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치란 걸 뻔하니까.
사실 1년에 3억 정도만 있어도 욕구의 많은 부분을 이룰 수 있거든. 1년에 3억이면 뭐, 3천만 원? 월? 그쵸? 대부분 처음에는 자신의 돈을 마구 쓰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 마구 쓰고 있다는 사실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방송에서 스포츠 해설을 맡거나 한동안은 주변에서 치켜 세워주는 나날이 계속될 거야. 하지만 그런 일자리마저 몇 번의 시즌이 지나면 이제 막 은퇴한 선수들도 대체되겠지. 잊고 몇 해쯤 지난 뒤에야 그들은 비로소 알아차리게 돼. 통장 잔고가 계속 줄고 있다. 이 공포는 직접 보지 않으면 모를 거야. 사실 그들에게 동정이 가기도 해.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젊은 시절부터 거금을 받아왔고, 주변에는 자신을 받들면서 칭찬을 해주는 사람들 뿐이었으니까. 큰돈에만 어울리는 행동을 하다 보니 자연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겠지. 하지만 그건 다 현역 시절에나 통하는 얘기야. 상승 곡선을 그리던 잔고는 바로 그때부터 꺾여 버리거든. 은퇴해도 스포츠 업계와 계약하거나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일을 해서 수입이 줄지 않는 사람은 정말 손에 꼽아야 할 정도야. 수입이 줄지 않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는 거죠. 몇 안 된다 이거예요. 선수들 대다수는 현역 시절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적은 수입과 현역 시절과 똑같은 화려한 생활 사이에서 괴로워하게 되지. 현역 시절과 현역 시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 적은 수입, 그죠? 내가 현역에서 막 뛰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파산하는 진짜 원인은 그 압박감에 머리를 싸매다가 섣부르게 투자를 해버리기 때문이야. 여기서 뭐예요? 압박감 때문에 진짜 원인은 뭐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압박감은 어떤 거예요? 에너지, 의식이다. 의식이 돈이 없어서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돈이 없어도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의식이 되면 되는데 의식이 되지 않은 거야. 압박감 때문에 내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그래서 그 압박감 때문에 섣부르게 다시 또 투자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현역에서 뛸 때 나를 치켜 세워주고 내가 방송에 나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했다가 이게 수입이 줄어들 때 적은 수입이 줄죠. 당연히 그만두면 노동 수입은 노동이에요. 운동도 노동이고요. 모든 것들이 노동이잖아요. 노동 수입은 손을 떼는 순간 모든 것들이 수입이 끊겨 버리는 거죠. 끊기는 거예요. 노동 수입은. 그래서 내가 그러나 일을 할 때 돈이 들어와요. 그럴 때는 잘하죠. 그런데 나중에 손을 끊었을 때 그만큼의 그 이상의 여유 자금을 내가 노후에 늙어서 일을 못할 때까지, 노후 자금까지도. 어제도 강의 듣다 보니까 어제 강의하셨던 민지님이 아이가 예쁘다고 지나가시는 분이 그랬는데 나 93세야 그러셨다는 거예요. 93세, 곧 100세. 그쵸? 이제 100세예요. 100살까지 살 때까지의 내 여유 자금을 다 만들어 놨나. 지금 당장에 코앞에 있는 돈만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만 보고 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고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아, 이렇게 들어와서 있잖아요. 신나게 돈 쓰고 막 신나게 썼죠. 막 어?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거, 아빠한테 해주고 싶은 거, 아빠보단 엄마한테 해주고 싶은 거 막 빚을 졌었는가 봐요. 그 전에. 뭐 신나게 막 하고 아이들한테 하고 싶은 거 막 마음대로 그냥 평생 이렇게 들어오는 줄 알았죠. 막 계속. 근데 그게 이제 편차가 조금 있어요.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끔. 근데 제가 또 아침에도 또다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될까? 지금 현실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또 이제 제가 해야 될 것들이 뭐가 또 보이는 거예요. 아, 그래. 서울을 저녁에 가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표를 두 개 다 잡아놓고, 어, 표를 다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날 사람들하고 약속을 당장 또 오늘 한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또 이렇게 봐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이, 어, 이 압박감 때문에 내가 그 괴리감, 수입이 끊어졌을 때 아직 수입은 남아있지만 내가 전과 지금의 현실에 차이가 딱 있다는 걸 딱 느끼고 그 불안감과 압박감이 온다. 압박감은 뭐야? 불안감이에요. 불안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잘 들어올 때는 몰라요. 그런데 잘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를 떠나서 그 내면의 압박감, 두려움이 사라졌냐 이거죠.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암만 돈을 많이 모아놔도 또 그 현실의 격차의 그 의식이 참 수업을 하면서 너무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근원적인 거, 유전적인 거, 이성적인 거, 성공, 돈, 질병. 여섯 가지를 다 나눠 놓으신 거예요. 여섯 가지를. 거기에 성공과 돈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수행을 하면서 가야 나에게 오는 것이지, 수행을 하지 않고서는 수행한다는 거는 뭐냐면 내가 느끼고 있는 두려움에 대한 부분들을 놓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 어제도 저녁 때 이제 미팅을 하면서 왜 이 일을 하라고 그러는지 알겠다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몰랐을 걸. 공부만 해가지고 다 알 것 같은데.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다 보니까 또 다른 어떤 두려움이 또 올라오는 거죠. 그거를 놓으면서 수행하면서. 또 많이 만나면 많이 그 두려움 또 오겠죠. 근데 그걸 뭐예요? 다 놓으면서 가야 의식 성장하는 거죠.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은 버는 거는 과정 중에 있는 거더라고요. 많이 벌 것 같아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 놓으면. 그쵸? 막 꿈을 꿔요. 돈을 더 많이 벌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상상만 해도 막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상상이 엄청난 거죠. 상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점점 믿음이 생기면 상상력이 커져요. 그래서 내 두려움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상상력이 더 들어오죠. 근데 두려움이 많으면 상상이 안 돼요. 내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쨌든 결국 파산하는 진짜 원인은 압박감, 의식, 에너지다.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의 편안함, 막 들어온다고 해서 신나게 써버리고 나중에는 그때까지가 아니라 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또 압박감을 가져오는데 압박감을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 압박감은 딱히 돈이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내가 두려움으로 투사를 하고 있는 거. 어쨌든 밖으로 보는 것 모든 것들은 나의 투사다. 내 두려움 때문에 누가 대신해 줬으면, 이 사람이 해줬으면, 저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그 마음, 두려움 때문에 대신 그래서 진짜 발전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보면 이해심도 넓어지고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보면 좋아하고 옆에 있고 싶어 하고 찾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압박감의 머리를 쌈에다가 섣부르게 투자를 하거나 내 말을 오해하지는 말게 그랬어요. 투자 자체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투자가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런 상황에서는 대부분 잘못된 투자를 하기 마련이다.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된다. 두려움에서. 결국은 아침에도 저는 일어나자마자 그 틱톡을 잠시 보고 하는데 엄청난 지금 막 몇 점이래요. 하여튼 뭐 60 몇 점을 또 나라의 그 보물을 또 들고 갔다가 뭐 깨져가지고 변상을 하질 않나, 뭐 하질 않나. 그 자체의 두려움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거잖아요.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직 대통령은 그 두려움, 뭐, 몸을 벗어나진 않아. 근데 꽤나 상당히 높으세요, 의식이.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전에
그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망쳐버리려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쵸. 결국은 모든 것들이 막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자기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어쨌든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된다.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지만 나중엔 결국은 그 압박감,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지금 안주하고 피해 회피하고 있다고 그래서 억압해 놓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의 현실에서 다 해결된 것이 아니다. 그걸 너무너무도 잘 알겠는 거죠. 이 부분을 압박감이나 두려움에서 내가 벗어나는 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들이잖아요. 의식이 먼저다. 회피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죠?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절대 하지 않을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는 대로 비싼 물건을 사대는 거지. 비싼 물건을 사는 거야. 제가 진짜 불안할 때가 있었거든요. 돈이 한참 들어올 때. 너무 기억나는 게 있는데 바지 하나를 버릴까 말까 막 생각을 했어요. 흰 바지인데. 버릴까 말까 하다가 그때 바지 하나에 50만 원을 주고 산 거예요. 그냥 면으로 돼 있는 진 바지 같은 건데 스판이 돼 있는 거예요. 아까워 가지고 안 버렸어요. 근데 하도 너무 잘 입어 가지고 세탁기를 하도 돌려 가지고 낡은 거예요. 근데 요새는 아무 때나 찢어지고 뭐 이래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게 좀 놔뒀어요. 버릴까 말까 하다 놔뒀는데 얼마 전에 찾아지게 되는 거예요. 찾아지면서 내가 얘를 입고 싶은데 찾으면서 '뭐 내가 그때 버렸나? 버리진 않았을 텐데.' 하고 찾아보니까 어디 또 가 있는 거예요, 옷장에. 다시 꺼냈어요. 그때 제가 그 옷을 바지 하나에 50만 원 주고 사는데 브랜드도 모르겠어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근데 그때 그 마음, 심정을 알거든요, 제가. 정말 불안할 때 샀거든요. 제가 불안할 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면 술을 드시는 분, 술 먹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불안감을 해소해야 된다. 알코올 중독이잖아요. 약물 중독. 난 약 먹으니까 약 끊기 싫어요. 약을 먹으니까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좋아요라고 하는 아가씨를 12월 달에 12월 2 일인가요? 2일 날 만나기로 했구나. 만나기로 했어요. 부산 가서. 오래간만에 만나자 했더니 만나고 싶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만나기로 또 했어요. 뭔가 이 의식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고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사람들에게. 그게 지금 당장에 두려운 게 아니라 의식, 에너지, 두려움을 그거를 벗어나는 게 더 중요하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그쵸?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음식 중독. 음식 중독에서 자꾸 벗어나고 싶어서 자꾸 막 그러거든요, 제가. 음식 중독이 있어요, 저는. 단 거는 안 먹고 자꾸 신랑이 바나나를 사다 놓는 거 있죠. 진짜 달고 탄수화물 폭탄인데 그걸 자꾸 집어 먹게 되는 거예요. 다른 탄수화물은 지금 안 먹는데. 음식 중독이 있어요. 지금 쪼끔 빠졌는데 살이 이걸 빠진 거를 조금 더 빠지고 음식을 인제 좀 더 날씬해져야 되겠죠. 제가 원하는 그 몸이 있으니까. 그러면 인제 탄수화물만 지금 엄청 줄여도 지금 몸이 잘 괜찮아요. 음식 중독이 있죠. 그 중독이 불안감 때문에 오는 중독. 순간순간 불안했을 때 오는 중독. '나는 어떤 중독으로 되어 있을까?' 한참 돈 많이 들어올 때는 저는 또 쇼핑 중독. 한 번 나가서 사면서 옷을 제가 그러잖아요. 파란색, 회색, 검은색, 브라운 색깔 코트를 그냥 싸그리 다 사 버렸다고. 그게 작아지는 것 같아서 또 얼마 전에도 다 싹 한 번 더 이사할 때 싹 다 없앴단 말이에요. 근데 놔두니까 입어지는 거예요. 요새 인제 살이 좀 빠지니까 '이야 돈 벌었네.' 하면서 옷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 여기 팔뚝 좀 더 이 웨스파로 좀 없애야 되겠다.'
그럼 더 쏙쏙 더 들어가겠다. 막 그런 거예요. 이게 중독,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중독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 분별이 흐려진다.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피싱인가요? 보이스 피싱. 기가 막히죠, 그 사람들. 불안한 사람들 그렇게 잘 찾아내요. 끝내주죠. 불안한 사람들 착착착착착 갔다가 착 잘 찾아내요. 그 사람들 휙깍 넘어가잖아요. 불안한 사람들. 헷가닥 넘어가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씩씩씩씩 날려버리고. 불안감을, 그대로 경험을, 불안해서 더 없어지는 그 불안감을. 야, 귀신같이 에너지를 알아요. 그쵸? 전화해가지고, 어눌하게 뭐 하면 착착착착 땡겨서 그냥 전화로 쫙 땡겨버리잖아요. 그런 중독. 그러니까, 어, 비싼 물건을 사대는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불안할 때 쇼핑 중독. 이것저것 막 쓰고 뭐 하고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만 보고 있다는. 저는 요새 그 계속 공부가 너무 참 재밌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재밌을까?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 신념대로 경험하려고 자기 신념대로의 이 판을 만들어서 그것만 보고 그걸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림을 나도 보지 않았다는 거. 엄마가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 그 전체적인 그림에 감사함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점 하나, 엄마가 어디 나 말고 동생을 낳는단 말이야. 동생을 낳아 가지고 동생을 키우고 있어. 거기에 대한 동생을 키우는 그 관심과 사랑이 분산이 되는 부분들. 그쵸. 그것 때문에 엄마가 나를 여태까지 사랑을 주고 잘 보살펴 주신 것은 공은 진짜 거기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이. 그죠? 감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공공공 하니까 공이 나오려 그래요. 감사함은 하나도 없이. 그죠? 감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감사함보다는 원망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나는 엄마에게 감사함보다 원망을 갖고 있으면 평생 나는 원망할 일을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 지금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망을 또 경험한다. 내가 자식에게 또 내가 원망하고 있으면 자식이 원망할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봐요. 저희 큰 아이가 아니죠. 애 아버지죠. 큰 애 아버지가. 다 커가지고 애 아버지가. 잘하고 막 이러면서도 내면에서는 원망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알면서 대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할 도리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쪽까지는 좀 읽어볼게요. 벌써 29분이에요. 반드시 대박 난다는 투자자의 조언을 고지 듣고 반드시 대박 난다에 고지 듣고 리스크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현역 시절처럼 이렇게 좋은 대로 믿어버리지. 난 역전 홈런을 칠 수 있어. 이 투자에서 승리하면 나는 다시 한번 빛나게 될 거야. 스포츠 세계에서는 그런 긍정적인 사고가 선수를 성공으로 이끈다는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네. 그건 분명 선수 본인이 컨트롤해야 하는 영역이지. 하지만 돈의 세계는 절대 만만치 않아. 훨씬 가혹하단 말일세. 돈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보기엔 최고의 경지였다 해도 결국엔 생각지 못한 다른 원인으로 질 수도 있어. 여기는 하지만 돈의 세계는 내일부터 할게요. 벌써 30분입니다. 그렇죠? 조금 늦게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돈이 지금 불안감 때문에 모든 것들을 보는 게 저 사람이 이상하고 원망스럽다. 분명히 나는 내 두려움이 올라왔다. 그래서 판단 분별이 흐려진다.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경험도 되게 많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의 나의 압박감, 이거를 해소하고, 그래야 저는 빅뱅으로 큰 주변 사람들의 파급력이 있다라는 거를 또 알겠는 거예요. 서로의 파급력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빅뱅을 서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팀으로 이제 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 어쨌든 불안감을 해소해야 되는 거지. 돈이 문제도 아니다. 어떤 직업이 문제도 아니다. 그죠? 어떤 직업과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불안감으로 하던 일을 스탑하고, 그쵸? 그랬을 때, 스탑했을 때, 스탑해서 좋다, 안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내 불안감을 보고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삼성에 가야 되겠네요. 얘를 고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화면이 안 보여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